오늘은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라클, 빅테크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빅테크를 안 좋게 보는 거는 아니고, 빅테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는 뭐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긴 하는데, 제가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뭐 하긴 해요. 저는 최대한 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술주 말고 뭐 소비주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주는 아무래도 현직자들이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감안하시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라클 주가를 보면 진짜 미쳤죠. 2022년도 10월달 요때부터 주가를 보면 그냥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거의 주가가 한 2배? 182% 정도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라클은 뭐 예전에 IBM이나 아니면 보잉 아니면 인텔 이런 기업들과 같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하기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AI의 챗GPT, 그때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AI 수혜주입니다. 오라클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일단은 AI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뭐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잠시만요. 커서가 너무 작죠. 커서를 잠시 키우겠습니다. 네, 이제 좀 커졌죠. 이거는 참고로 일봉이고,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오라클도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니까 거의 14년간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2012년도 요때는 뭐 언택트 바이 수요, 그것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챗GPT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5월선, 20월선, 60월선, 120월선 전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라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오라클의 상장 이래로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때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진 거를 제외하고 나면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오라클의 시가총액을 보면 4,79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치면 거의 7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700조 원이 넘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2배보다 더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등인데 350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30조 정도 나오는데 오라클은 요거보다 2배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오라클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글로벌에서 한 18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보다 큰 기업이 이제 텐센트, 비자, JP모건 체이스, 일라이렐리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밑으로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 코스트코, 넷플릭스, P&G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라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오라클이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오라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오라클의 배당금 추이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배당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배당도 많이 안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뭐 주지도 않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는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도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 배당금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계속해서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한 0.8%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률을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라클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클라우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이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진짜 웬만한 금융기업, 웬만한 코카콜라, 뭐 이런 기업들, 월마트 이런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빅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때 적자가 나타난 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때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라클이 의료기업인 서너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서너를 인수하면서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서너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서너와 통합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서너를 인수하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타났었던 거지, 그거를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도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플러스로 나타났었던 게 보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도 일어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잘 나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때는 서너 인수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오라클이 클라우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넷슈트 이런 기업들도 인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았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AI발 수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EPS 추이를 보더라도 당연히 EPS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당연히 요거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EPS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추이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AI를 빼놓고서는 시장에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도 AI의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오라클이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드려봤고, 지금부터는 오라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라클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83%, 84%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한 8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2012년도부터 해서 꾸준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 쪽으로도 한 10% 나고 있는데, 요거도 전체적으로 보면 IaaS, 요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사스, 파스, 이아스 요런 쪽이죠. 이것도 클라우드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한 90%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매출 비중이 나타나는데, 요것도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버나 아니면 스토리지 요런 쪽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요거를 제품 납품을 하고 요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오라클 말고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더욱더 높은 AWS, 아마존의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니면 구글의 GCP 이런 곳도 있기는 한데, 얘들 대비해서 우리들이 투자했을 때 오라클이 조금 더 깔끔한 부분은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아마존을 투자했을 때는 이커머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런 쪽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게임, 엑스박스, 그리고 링크드인, 구인이직 서비스, 그리고 오피스 365도 있겠고, 그리고 윈도우 이런 쪽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있고, 구글 검색 광고 매출, 구글 클라우드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큽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깔끔하다. 그래서 오라클을 투자했을 때는 좀 클라우드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투자할 때는 이런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리고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면, 소프트웨어, 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서 대표적으로 CRM, 그리고 HCM, 그리고 ERP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CRM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세일즈포스가 있고요. ERP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AP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물론 CRM이나 ERP 같은 경우도 오라클도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ERP를 SAP을 쓰는지, 오라클을 쓰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더존비존을 쓰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클라우드 쪽으로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AWS를 쓰는지 애저를 쓰는지 그런 플랫폼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자체가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가 파스입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바라는 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오라클은 자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아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GPU, 그러니까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게 이아스인데, 대표적으로 요게 오라클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OCI라고 하는데,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요 중에서 이아스랑 사스 쪽에 대표적으로 매출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인 셀즈포스 같은 경우는 사스, 그리고 팔란티어도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쪽으로 좀 군사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잖아요. 근데 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파스나 이아스 이런 쪽으로도 좀 제공을 많이 하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 이런 것들 때문에 사스 쪽으로도 제공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오라클이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아스 그리고 사스 쪽으로 제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클라우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이아스 쪽에서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GPU 등의 물리적 자원,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오라클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나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몇백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2,000개 넘게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만큼 이아스 쪽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아스 쪽으로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를 제공하는데, 요것도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뭐 건설 사업을 하든지도 마찬가지고, 뭐 의류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화학, 석유, 플랜트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융 서비스도 보시면 고객들의 뭐 예금 추이나 대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가 오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들이 많게 되면 시큐리티, 보안이 중요하고요. 이 보안을 통해서 얼마나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 가공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라클은 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ERP 시스템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ERP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ERP가 이 회사의 회계나 재무 같은 거를 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셉과 같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뭐 ERP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오라클도 요 ER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렇게 뭐 숫자를 어떻게 치면 요렇게 자동적으로 계산되게 만들고,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고, 코멘트도 요렇게 나타날 수 있고, 요런 뭐 차트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런 회계나 재무 같은 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오라클의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자바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라클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씀드린 거고, 하드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뭐 X86 서버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도 뭐 각 기업들마다 제공을 하고 있죠. 참고로 오라클의 주요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진짜 고객사들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하물며 붕어빵을 팔더라도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붕어빵을 어떤 연령이 많이 사 먹는지, 팥 붕어빵 그리고 슈크림 붕어빵 어른들이 많이 사 먹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먹는지, 남성들이 많이 먹는지, 그리고 어린 아기가 왔을 때 붕어빵을 몇 개나 더 팔릴 가능성이 큰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붕어빵을 팔더라도 요 데이터가 중요한데, 요 데이터를 안 쓰는 업체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중소기업들, 뭐 스타트업들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그리고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병원들, 대학기관들, 연구기관
기관들, 그리고 국가, 은행, 중앙은행, 하물며 다들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라클의 주요 고객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은 데이터를 취급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 서너라는 기업도 34조 원 정도나 주고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넷슈트라고 하는 ERP 기업도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피플소프트라는 기업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BEA 시스템즈,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도 인수했고, 마이크로스 시스템즈, 뭐 전반적으로 오파워나 뭐 텍스투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인수를 많이 해서 요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오라클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매출 점유율이 큰 AWS, 아마존의 AWS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있고, 구글의 GCP도 있는데, 오라클은 뭔데? 사실 오라클의 매출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라클보다 더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의 알리바바도 있고, 뭐 텐센트도 있고 한데, 오라클은 사실 매출 점유율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한 3% 정도밖에 차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이아스, 사스 이런 쪽으로, 사스 쪽으로 좀 특별한 모습도 있기는 하거든요. AWS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아스나 파스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특이점이 조금씩 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얘네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멀티 클라우드라 그래서 AWS를 기반으로 해서 백업 클라우드로 오라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쓰더라도 오라클과 연동돼서 쓰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쓰더라도 오라클과 연동돼서 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은 여기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더라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오라클의 OCI를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이기고 저기가 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다들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또한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요거는 지금은 깨진 이야기긴 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모습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xAI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오라클을 토대로 오라클이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중간 매개업차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여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대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필요 없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대신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바를 쓰거나 아니면 ERP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CRM 서비스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특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포드 PR이 보면 36배, 29배 요 정도예요. 근데 오라클은 24배,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사실 근데 구글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구글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성장 산업이 아닌, 뭐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 AI의 챗 GPT나 아니면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이런 기업들의
좀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그래서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글은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적으로 90% 매출 쪽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좀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스 쪽,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팔란티어나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라클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